안녕하세요. 클래식 음악 읽어주는 남자 최병서 교수입니다. 오늘은 영화 속의 아리아 한 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영화는 지금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. 나온 지 한 20년쯤 된 영화로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 이제 제목으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돼 있고요. 여기에 두 주인공이 이제 그 팀 로빈스하고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두 배우가 열연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그 원 제목인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단어죠.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구원, 구속, 어떤 정신적인 그 해방, 또 자유,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, 단지 어떤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해방 이외에 어떤 정신적인 면을 오히려 보여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영화의 이제 제목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육체적인 어떤 그 해방이나 탈출 이외에 어떤 정신적인 그 구원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, 여기에 중심되는 그 어떤 기제가 The Bible입니다. 성경이죠. 그래서 이 성경이 여기에서도 두 가지 그 듀얼 그 미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하나는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정말 정신적인 이 어떤 구원을 얻는 그러한 길이 됨과 동시에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는 그 바이블이 곧 탈출을 가능하게 한 도구를 숨겨둔 그러한 그 어떤 도구죠. 그래서 그 성경 안을 파내서 거기다가 이제 망치와 끌 같은 거를 이렇게 숨겨놓는 그러한 이 장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모차르트의 그 오페라 레노체 디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그 듀엣, 그 편지의 이중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한 그 백작 부인과 그 하녀의 수잔나가 부르는 듀엣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그 듀엣은 왜 편지의 이중창이라고 하냐면은 이 오페라 속에서 이제 그 백작한테 보내는 이제 백작을 끌어내는 수단으로서 편지를 보내는데, 백작 부인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수잔나가 받아 쓰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중창으로 꾸몄죠. 그래서 이 오페라도 보면 결국은 거기에 나오는 그 알마비바 백작의 그 어떤 이중성, 자기 부인을 잘, 이 사이를 이제 잘 갖고 나가는 듯 하면서도 하녀의 수잔나가 피가로와 결혼한 거를 방해하고 수잔나를 어떻게 꼬셔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위선적인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영화도 사실은 그 교도소장이 그러한 이중적인 그 위선적인 행태를 갖고 있죠. 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뒤로는 그 횡령을 하는 그러한 그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팀 로빈스가 그 교도소에서 도서관을 꾸미기 위해서 책들을 이제 많이 받아오는데, 그
것들이 다른 데서 오는 거기에 우연히 LP판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. 그 LP판이 바로 이 피가로의 결혼인데, 이 영화에서 마치 그 오페라의 알마비바 백작의 어떤 이중적인 위선을 그 빗대서 이 교도소장의 그 위선을 이 고발하는 그러한 그 기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중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 속에 다 나옵니다. 그러면서 그 중간에 모건 프리맨, 그 팀 로빈스의 그 감방 동료인 그 모건 프리맨이 그 이 음악이 나올 때 아주 정말 명연설 같은 그러한 독백을 하죠. 그래서 그걸 한번 영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?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저를 없애야지.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이 교도소 도서관을 위해서 책이나 뭐 이런 걸 기증하는데, 거기 우연히 이거 보면 노제라고 써 있죠. 밑에 이제 피가로인데요. 그 피가로의 결혼의 음반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 교도소 방송에서 이거를 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교도소의 이 방송으로 나오니까 교도소 그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가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. 그래서 마치 공중에서 이 정지 화면처럼 이 장면을 포착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. 그래서 위에 이제 확성기에서 그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, 이 교도소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알 수가 없죠.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. 그래서 모건 프리맨이 얘기를 합니다. 마치 천상에서 새 한 마리가 이 교도소 담장을 넘어서 와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데, 이 오페라 가수들이 이태리 말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아름다웠고,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이 쇼생크에 있는 이 죄수들이 모두 자유를 느꼈다. 이런 이제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교도소장이 와서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끄라고 하는데, 이제 팀 로빈스는 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. 이렇게 앉아갖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이 듀프레인이 이제 그 팀 로빈스인데요.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. 2주 동안. 근데 2주라고 하는 독방이 굉장히 힘든 거라고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 깜깜한 독방에, 창문도 없는 독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내기가 어려운데, 2주 후에 이제 이 듀프레인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교도소 이 동료들이 야, 거기서는 어떻게 지냈냐, 그거를 궁금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퀴즈라면 퀴즈라고 그럴까요? 하나 질문을 드리면, 어떻게 2주간의 그 힘든 독방 생활을 견뎌냈을까? 그겁니다. 그 교도소 동료들이 어떻게 지냈냐? 그거는 답은 뭐냐면 음악의 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의 힘이 그 독방 생활의 힘든 그 외로움과 아주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러한 수단이 된 거죠. 어떻게 견뎠을까요? 그 주인공은.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. 모차르트가 친구가 되어줘서 내가 견딜 수 있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럼 모차르트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?
이 친구는, 이 팀 로빈스는, 듀프레이는 그 2주 동안에 음악을 들은 겁니다. 모차르트 오페라를. 그래서 모차르트 오페라를 어떻게 들었는가?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모차르트 음악은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.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음악은 그 아무도 내 머릿속에서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. 마치 우리가 느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내면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독방 생활을 견뎌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그 감방 속에 갇혀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소중한 가치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엄중한 그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피가로의 결혼 음반을 보시면 밑에 카운테스, 백작 부인이죠. 백작 부인을 노래하고 있는 이 가수의 음반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이 백작 부인이 굉장히 좋은 아리아를 두 곡을 부릅니다. 하나는 이막에 보면은 이제 포르지 아모르라고 하는 나의 그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가? 좀 신이시여 나에게 어떤 그러한 그 평안과 그런 거를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릅니다. 그 2막에 나오고 또 3막에서도 편지의 이중창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그 독창을 하게 되는데요. 그거는 노노소베라고 하는 그 아리아로 아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이것은 내 지난 그 사랑의 그 시절은 다 지나가고 그 기억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? 그런 그 자기의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로맨스의 그 시절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전에 한번 소개한 그 모차르트의 성가곡인 라우다트 도미네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아리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끝나고 이제 뒤에 결국은 그 백작을 이제 꼬셔내기 위한 편지를 씁니다. 그래서 그 편지에 이제 이 백작 부인이 이제 부르면 구술을 하면 이제 수잔나가 이제 반복을 하면서 편지에다 옮겨 쓰고 그거를 이제 백작한테 전해주고 그 수잔나 옷을 입은 백작이 이 깜깜한 밤에 수잔나 옷을 입고 나가서 백작을 결국은 골탕 먹이게 되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감독이 이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이런 편지의 이중창 이거는 이태리 말로 칸소네타 술라리아라고 하는데 칸소네타라고 하는 칸소네의 좀 작은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. 마치 키친이 있으면 약간의 간이적인 키친을 우리가 키치네트라고 하는 거와 뭐 같은 의미고요. 술라리아라고 하는 거는 아리아는 공기 혹은 이제 그런 그 바람 뭐 이런 건데요. 이제 바람 속에 실려 있는 노래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약간 의역해서 바람결에 이 저녁 이게 뭐 부드러운 바람결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제목을 붙인 그런 편지의 이중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 이 영화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아리아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 쇼생크 탈출의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다른 이제 그 유튜브 문화예술 그런 채널에서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아리아 한 편으로
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이 영화를 혹시 다시 보시게 될 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